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의 13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지식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겠죠. 하지만 지식보다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명하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현명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작 지식과 경험만을 얻는 것은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필요하고 옳고 그름과 자신한테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한지 아니면 어떻게 행동해야 유리한지 선택하고 행동해야만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고 자산 관리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13가지의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얼굴이 제가 이렇게 얼굴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명하지 못하게 얼굴이 똑똑하지 않게 생겼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않게 생겼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뭔지 모르게 빈틈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얼굴은 사실은 과학이죠. 자, 그리고요, 40대 이후에는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옛날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자주 하게 된다면요, 얼굴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엉성하게, 치밀하지 못하게, 컴팩트하지 못하게 바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소 치밀하고 세밀한 생각과 논리를 가진다면 얼굴이 정말로 똑똑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볼 때도 똑똑하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얼굴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 수준의 말만 사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배우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요, 공부는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바로 독서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탐구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책을 읽거나 다른 것을 탐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거나 다른 것을 탐구하는데 절대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므로 언어 구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말초적이고 즉흥적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순 반응을 항상 보이기 때문에 남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 빈틈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남한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고 나서 반드시 행동에 옮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많은 말을 하지만 핵심도 없고요. 자신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말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말로만 끝나게 되는 일이 다반사가 되겠습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다 보니까요. 말은 정말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닐 수 없겠죠. 다섯 번째는요,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인터넷에 물어보고 남의 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값싸게 들여오는 것이 아니겠죠. 자신의 노력한 만큼요, 그 다음에 투여한 만큼의 값진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처지가 비슷한 사람에게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누구한테 자기가 비슷한 사람한테 고민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명한 조언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것은 바로 여섯 번째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를 거듭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하고 교류해야만 보다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일곱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현명하지 못하거나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요. 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다면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고 배우고 따라야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무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을 비방하거나 폄하하며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삼국지에 나오는 총나라의
초대 황제인 유비가 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식한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을 추종하지 않다 보니까, 멀리하다 보니까요, 더욱더 무식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덟 번째는 귀가 얇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만 친절해도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기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잘해주고 잘 듣고 축켜 세워준다면, 그리고 친한 척하면서 연기를 한다면 반드시 사기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홉 번째는 놀랍게도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도 매번 반복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반복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반성을 통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고 사기를 당하며 일을 망치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는 선전선동에 무척 취약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거짓 위험과 인간으로서 해야만 하는 거짓 당위성을 보여만 주기만 한다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검증 없이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의견을, 그 사람의 행동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존경까지 하죠. 바로 무식한 자에게 신념이 생긴다면 무섭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1번째는요, 말하는 톤이 경박하고 행동이 경박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이 항상 들떠 있거나 가볍고 행동에 신중함이 없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처음 만나더라도 말하지 않으면 무식한 것을 모르겠지만 한마디만 내뱉으면 바로 알 수 있게 되겠죠. 탈무드, 그 유태인의 탈무드에 이런 속담이 있죠. 무식하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당신이 무식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입을 떼는 순간 무식이 바로 드러나니까 조심하라는 탈무드의 교훈이 바로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2번째는 말에 두서가 없고 장황하게 늘어만 놓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열거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열거했는데 핵심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데요. 그것은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번째 마지막은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념과 가치관이 결여되어서 발생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신념과 가치관이 명확하게 심지가 굳게 이리간지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나중에 다른 행동과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관된 말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런 일관성이라든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가치관을 가진 사람만이 흥설수설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아보시는데요. 현재까지 400여 편 수록되어 있고요. 콘스탄트 김의 바로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 속에는요, 절세의 노하우 비법이 숨겨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습득하셔갖고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반나라고 하는 아프리카 사반나 경관에서는 항상 포식자가 있고 피식자, 잡혀먹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태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약육강식 때문에 약육강식 논리에 의해서 항상 잡혀 먹히고 잡아먹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들이 사는 사회는요, 사반나보다 더 치열합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반드시 현명한 판단과 현명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현명해질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사반나에서도 피식자가 반드시 생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런데 그 희생양이 자기 자신이거나 자기 가족 또는 자기 자식이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교육과 경험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해주는, 자신을 도와주는 멘토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산관리에 있어서도 멘토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속고 속이는 복마전 같은 금융거래에서 자신한테 꼭 필요한 보험 및 금융상품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원해줄 종합자산관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현명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요, 단 한순간에 잘못된 금융거래나 잘못된 투자 및 절세 컨설팅으로 오랫동안 잘 살아왔던 사람한테 돌이킬 수 없는 파멸, 재산적 손실, 복구할 수 없는 손실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편에 역량이 있는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년, 2년 동안의 절세 및 투자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거쳐서 절세와 투자 전략 100년간의 어떻습니까? 100년 대계 자자손손 플랜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년 동안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들한테 세금 우산,
상속세, 증여세, 절세, 종합소득세 절세, 건강보험료 평생 절감, 그 다음에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 우산도 제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투자해서요 1억 원 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세한다면 1억 원 내지 10억 원 아니면 수백 원도 억 원도 절세가 가능하니까 반드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산가라면 절세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적격 절세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 재산을 벌고 지키고 어떻습니까? 늘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절세 컨설팅은요 그러다 보니까 단편적인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종합적인 판단과 그 다음에 선택이 중요하겠죠. 검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세 컨설팅이 필요한데 마치 관현악단 100여 명의 전문가에서 한 사람의 전문가는 하나밖에 못하잖아요. 하지만 지휘자는 어떻습니까? 전체 100여 명을 다스리죠. 지휘하죠. 그 사람들의 최고의 역량을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포텐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조종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합자산관리사는요 당연히 자기 분야의 심오한 그 다음에 풍부한 전문 지식하고 다양한 경험 그 다음에 자기만의 솔루션이 필요하지만 누구보다도 그 종합자산관리사가 금융기관이나 그 금융이나 보험 판매인의 역할을 자처한다면요 여러분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상충이 벌어졌을 때는요 여러분 편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IFA, 인디펜던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독립된 자산관리사, 자신만을 위해서 도와주는 금융기관 편이 아닌 여러분의 편에서만 지원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피아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전쟁에서 필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요 머리가 좋고 뭐 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을 하게 되는데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친구를 잘 만나고 어떻습니까? 전공을 잘 선택하고요. 대학을 잘 선택하고 배우자를 잘 선택하고 그죠? 자녀들을 잘 낳아서 잘 선택하게끔 유도하고 이런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초이스, 현명한 선택이 항상 중요한데 거기에는요 자신의 일만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자산관리사의 평생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